진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집주인이 가압류를 금방 풀어준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미 말소돼 있으니까 안심하겠다고요? 중개 7년차 강남부동산 사장 든든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이 영상 딱 한 번만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시죠? 등기부등본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요. 1. 표제부는 그 집의 객관적 스펙을 알려주는 파트고 2. 갑구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죠. 3. 을구는 그 집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알려주는 파트예요. 그럼 표제부 먼저 볼게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인 스펙을 알려주는 파트예요. 만약 전셋집을 구하는데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일단 멈추세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집은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공간일 수도 있어요.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줄여서 보통 근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결국 상업용 건물이라는 뜻이니까 만약 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를 내놨다면 어쩌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전세라면 더더욱 안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전셋집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랑 전세보증보험 가입 많이 하잖아요. 근생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셋집 구하는데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일단 멈추시고 대출이랑 보증보험 먼저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자, 이제부터가 찐인데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그럼 어떠한 단어들이 있으면 위험한 집인 걸까요? 갑구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파트예요. 게다가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는데요. 그런 갑구에 이 단어들이 있으면 위험해요. 아니, 안 돼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신탁. 이제 왜 안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등기라는 말은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미리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찌 불안하죠? 가등기가 표기되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정확한 집주인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죠. 특히 담보가등기는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자기가 만약 돈 못 갚으면 이 집을 갖고 가라고 미리 약속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하고 위험하죠. 가압류라는 말은 미리 압류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돈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집주인의 재산인 그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집을 묶어둔 거예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위험해요. 가처분이라는 말도 미리 압류를 걸어놓은 것은 같은데요. 이 가처분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둔 거예요. 이 가처분도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줬었다는 증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전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명령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이력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전과가 있는 것인 만큼 나한테도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에요. 신탁이라는 말은 믿을 신에 부탁할 탁을 써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집을 관리하고 팔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금융권인 신탁사에 넘겨놓은 상태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현재 집주인은 신탁사인 거니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해도 신탁사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크로스 체크가 필요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집주인이 누군지와 그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는 것이고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신탁 이 단어들이 있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자고요. 자, 갑구를 살펴봤는데요. 갑구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겠죠. 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는 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단어들이 보이면 꼭 짚고 물어보세요. 가처분, 근저당권. 가처분은 아까 갑구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집주인의 돈 문제 때문에 미리 압류해 놓은 것이다. 을구에서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처분 꼭 체크. 근저당권은 은행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집을 샀다는 의미고, 보통 주담대라고 부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 일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안 써 있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른 집합 건물의 경우 전세로 들어갈 때 근저당권이 아예 없는 것이 좋고, 한 건물에 한 집주인일 경우엔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들을 합친 금액의 총계가 그 집 시세의 60에서 70%까지는 안정권으로 보고 있어요. 단 이때 중요한 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경우가 세입자들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다뤄볼게요. 최소한의 부동산 생존 지식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 일구에서 단어들이 보이면 꼭 짚고 물어보세요. 가처분, 근저당권. 이 밖에도 소유권이 너무 자주 바뀐다던가 현재 공동 소유자가 너무 여러 명이라면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동안 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할 때 보이면 안 되는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 든든팔사는 극한의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생존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소한의 부동산 생존 지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